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차트 패턴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연구해보면 수익성이 있는 차트 패턴은 막상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실전에서 잘 먹히는 차트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들은 모든 코인, 해외 선물, 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차트 패턴들은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집대성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차트 패턴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 패턴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벌어졌던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항과 지지, 추세선이 결합되어 가장 신뢰도 있는 10가지 차트 패턴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차트 패턴들은 과거 수십 년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외우다시피 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면 여러분도 매매에 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 패턴의 종류는 크게 추세 패턴, 반전 패턴, 그리고 양방향 패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세 패턴은 현재 진행 중인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패턴입니다. 만약 현재 상승 추세인데 이 패턴들이 나타난다면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전 패턴이 나온다면 현재의 추세와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반전 패턴이 나온다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혹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시장의 방향이 바뀔 것을 알려주는 패턴입니다. 반전 패턴을 안다면 저점과 고점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인 양방향 차트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후 상승이나 하락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방향 패턴이 나온다면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활용할 때는 상승 돌파와 하락 돌파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10가지 차트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중 천장형 또는 쌍봉형 패턴입니다. 상승 추세 이후 이중 천장형이 나온다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시장이 반전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 패턴에서 2개의 고점이 생기는 이유는 캔들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하락 후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만약 캔들이 다시 전고점까지 반등한다면 이중 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강한 상승세 후에 2개의 고점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을 넘지 못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수 압력이 거의 끝났음을 알려주는 강한 반전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첫 번째 고점의 거래량보다 두 번째 고점의 거래량이 훨씬 더 클 때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고점에서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것은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높은 거래량이 나올 때도 매도세가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락 신뢰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쌍봉형 패턴이 발생할 때는 추세선 아래로 하락 돌파하는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목표가는 넥라인과 천정의 거리만큼 잡습니다. 여기서 넥라인이란 이중 천정의 저점과 이전 고점을 이어준 선을 말하고 보통 수평선을 이루게 됩니다. 손절은 두 번째 고점 위에 설정합니다. 만약 추세선이나 넥라인을 지지 삼아
다시 반등할 경우에는 3중 천정형을 만들고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이나 넥라인에서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전고점에서 천정을 만들고 하락해 3중 천정을 만드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중 천정형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이탈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2중 천정형 또는 3중 천정형은 추세 반전 패턴이므로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나오는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산이 높아야 골도 깊다는 얘기가 있듯이 강한 상승 뒤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쌍바닥 패턴입니다. 쌍바닥은 추세 반전으로 주로 바닥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데 활용합니다. 이 차트처럼 하락 추세가 이어진 후 두 개의 바닥을 형성한 후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쌍바닥 패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발했는지입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어 매수매도 손바뀜이 활발하다는 의미이고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캔들이 추세선을 돌파 시 돌파 캔들 종가로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목표가는 넥라인과 저점 거리만큼 잡습니다. 손절가는 두 번째 바닥 아래로 잡습니다. 세 번째는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은 기술적 분석에서 인기가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패턴으로 세 개의 고점을 그리는데 가운데 고점이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의 추세 반전을 예측하는데 활용됩니다. 반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은 그 반대입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세 개의 고점을 형성한 후 넥라인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서 패턴이 완성되며 넥라인은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한 선으로 형성됩니다. 넥라인은 이와 같이 수평할 때와 우상향하는 넥라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헤드 앤 숄더에서 우상향하는 넥라인이 가장 많고 수평인 경우도 있으나 우하향하는 넥라인에서는 잘 맞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드 앤 숄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왼쪽 어깨에서 머리까지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하락 전환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오른쪽 어깨부터 넥라인을 하락 돌파하는 부분까지 급증한다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엘리어트 파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을 그리는 5파와 하락세의 3파로 구성이 됩니다. 헤드 앤 숄더 왼쪽 어깨 상승세가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강한 3파이고 4파 그리고 머리를 그리는 5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상승 파동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하락의 A파, B파, C파를 그리며 본격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 진입은 넥라인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로 잡고 목표가는 머리 꼭대기와 넥라인의 차이만큼 잡습니다. 손절선은 오른쪽 어깨 위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역 헤드 앤 숄더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는 헤드 앤 숄더와 반대로 주로 넥라인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향하는 넥라인은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어깨에서 머리로 갈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거래량이 더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점점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넥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거래량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목표가는 넥라인과 머리까지의 거리만큼 잡고 손절가는 오른쪽 어깨로 잡습니다. 네 번째는 3중 천정형 패턴입니다. 3중 천정형 패턴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추세 반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3중 천정형 패턴은 반드시 상승 추세 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3개의 연속된 고점은 헤드앤숄더 패턴과 비슷하지만 가운데 고점이 다른 고점과 거의 동일하며 더 높지 않습니다. 3중 천장형 패턴은 3개의 고점과 하단 지지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2중 천장형 패턴과 비슷한 모양인데 3중 천장형이 2중 천장형보다 더 발생하기가 어렵고 3개의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기 때문에 더 강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중 천장형은 3개의 고점과 지지선이 평행한 패턴과 3개의 고점과 지지선이 점차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3중 천장형 패턴의 경우 점점 매도세가 우세해져 변곡점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점점 우상향하는 3중 천장형은 하락 반전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점을 찍고 캔들의 지지선을 하락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거래량이 급증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지지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거짓 돌파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 손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목표가는 진입 지점과 고점 사이의 가격 차이만큼 잡고 손절가는 세 번째 고점으로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3중 바닥형입니다. 3중 바닥형은 3개의 저점을 그리고 나서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강세 전환 패턴입니다. 따라서 3중 바닥형은 하락 추세 이후 나타나야만 인정이 됩니다. 3중 바닥형은 3개의 저점과 2개의 저항점을 이은 저항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뢰도 면에서 3중 천장형보다 3중 바닥형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3중 바닥형은 이렇게 3개의 저점과 저항선이 평행할 때와 3개의 저점과 저항선이 우상향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점과 저항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점점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3중 바닥형 중 저점과 저항선이 우하향하는 패턴은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은 세 번째 저점을 그리고 나서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진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돌파 캔들에서 급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수세가 저항선 가격대에 남아있는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파 캔들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면 거짓 돌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와 최저점까지의 거리만큼 잡고 손절선은 세 번째 저점으로 잡습니다. 여섯 번째는 컵앤핸들 패턴입니다. 컵앤핸들 패턴은 1988년 윌리엄 오닐이 그에 져서 How to Make Money in Stocks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차트 모양이 컵과 손잡이 모양과 같다고 해서 컵앤핸들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주의점은 컵바닥이 둥글어야 하며 뾰족한 바닥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컵앤핸들은 큰 반원과 작은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반원들의 고점을 이은 선을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넥라인의 돌파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데 매수 이후 반드시 캔들이 이 넥라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큰 반원과 작은 반원의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반드시 높은 거래량을 보여야 합니다. 넥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을 때는 거짓 돌파 캔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가는 큰 반원 저점부터 넥라인까지의 거리만큼 1대1 비율의 가격대로 정합니다. 손절선은 상승 추세선으로 잡습니다. 일곱 번째는 웨지형 패턴, 쐐기형 패턴입니다. 웨지 패턴은 두 개의 수렴하는 추세선으로 형성되는 차트 패턴입니다. 웨지는 상승 웨지와 하락 웨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웨지형과
삼각 패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웨지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삼각형 패턴은 상단선과 하단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패턴의 공통점도 있는데 웨지형 패턴과 삼각형 패턴 모두 상하단선이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상승 웨지의 특징은 상단선과 하단선 모두가 우상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승 웨지는 상승 추세 끝에서 상승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옵니다. 엘리엇 파동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 본격적인 하락에 A파, B파, C파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웨지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도 자주 발생하고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같이 발생했을 때 하락 추세 전환으로의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데 RSI는 점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그널로서 가격은 상승하는데 RSI는 하락하면서 조만간 하락 추세로 변할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승 웨지에서 가격은 계속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할수록 상승 추세의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상승 웨지의 하단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급증해야 신뢰도는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절은 상승 웨지에서 처음으로 하단선에 닿았던 자리로 잡습니다. 손절가는 상단선으로 잡습니다. 하락 웨지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모두 우하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단선을 돌파하는 캔들 발생 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하단선으로 잡고 최소 목표 가격은 웨지 상단선 중 가장 높은 부분으로 잡습니다. 여덟 번째는 상승 삼각형입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잠시 쉬어가며 에너지를 모아 삼각 패턴 이후 다시 상승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삼각형 윗선은 수평의 저항대로 나타내고 아랫선은 지지선으로 반드시 우상향해야 합니다. 삼각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저항에 근접해 갑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강세 신호로 해석됩니다. 첫째, 매수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도 압력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수 타점은 상단선을 돌파하는 캔들로 잡고 손절선은 돌파 캔들이 있는 하단선으로 잡습니다. 목표 수익은 삼각형 높이만큼 잡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락 삼각형 패턴입니다. 하락 삼각형 패턴은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며 하락 삼각 패턴을 그릴 때는 잠시 쉬어가며 에너지를 모았다가 삼각 패턴을 하락 이탈 시 다시 본격적인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하락 삼각 패턴은 상단인 저항선이 점점 우하향하며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는데 이는 시장이 매도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점점 낮아지는 고점이 발생할 때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락 삼각형은 수평 지지선과 하향하는 저항선이 나타나고 캔들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약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둘째, 매수세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숏 진입 타점은 하단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로 잡고 손절선은 상단의 추세선으로 잡고 최소 목표 수익은 삼각형 가장 높은 거리만큼 잡습니다. 열 번째는 페넌트 패턴입니다. 강세 페넌트는 추세선 두 개가 삼각형을 그린 뒤 캔들이 위 추세선을 상향 돌파 후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삼승 삼각 패턴과의 차이점은 강세 페넌트는 위 추세선이 수평이 아닌 우하향한다는 점입니다. 약세 페넌트는 삼각 추세선을 캔들의 하락 돌파 후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하락 삼각 패턴과의 차이는 아래 추세선이 우상향한다는 점입니다. 강세 페넌트 매수 타점은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 종가로 잡습니다. 손절선은 캔들이 있는 하단 추세선으로 잡고 목표가는 삼각형 최상단으로 잡습니다. 약세 페넌트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은 하단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 종가로 잡습니다. 손절선은 캔들이 있는 상단 추세선으로 잡고 목표가는 삼각형 최하단으로 잡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10가지 차트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이 매매 전략 이외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